안녕하십니까. 문길성 강사입니다. 근본 시리즈는 무서운 암, 제대로 알아야 성공 영업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암 지식은 곧 영업 방정식이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암,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1위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사망의 원인 중에 1위고요. 따라서 이 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고객님과 상담할 때도 당연히 그게 필수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또 강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약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님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본 시간의 학습 목표로는요,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강력하게 우리가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또 부족한, 왜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물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결국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서 암 진단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할 건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사망의 원인을 100%로 가정을 했을 때 질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몇 %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물론 이제 우리 보험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 특히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하지만 설계사분들도 역시나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91.3%입니다. 자, 이게 2019년 자료에 따르면 90.8%였는데 0.5% 정도 오히려 질병 사망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살 같은 경우는 4.7%에서 4.3%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4.4%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통재해 사망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는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재해 사망이 좀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독특하거나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기사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질병 사망 다루지를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고객님께 말씀드리면서 질병으로 사망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 물론 준비해야죠.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 질병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통계가 또 나오죠. 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통계가 아니라 설문조사예요. 무엇이 가장 질병 중에 두렵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두 번째가 치매라는 점이죠.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치매보험을 판매하는데 많은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를 좀 알아보면요. 이렇게 질병 사망이 91.3%나 되는데요. 자, 91.3%나 되는데 이 질병 사망률 91.3%를 100으로 놨을 때 4대 질병, 즉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요 4대 주요 질병이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50.2% 4대 질병이 50.2%가 4대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다. 자, 전체 사망자의 27%가 뭘로? 네, 그렇습니다. 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거죠. 이게 통계청 2020년 기준입니다. 자, 또 좀 더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지금 암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망 원인의 순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심장 질환이 2위입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심장 질환이 3위 정도 됐고 오히려 뇌혈관 질환이 2위였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죠. 자, 심장 질환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식문화가 조금 이제 서구화되면서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됨으로 인해서 네, 심장 질환이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좀 볼 점은 뭐냐면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이 폐렴과 뇌혈관 질환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거의 이제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좀 꺾이고 있는 약간 꺾인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3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 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죠? 네, 맞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 진단 자금이 있고요.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 자금이 있는데 왜 그러면 폐렴에 대해서는 진단 자금이 없죠? 대부분 폐렴이 사망 원인이 되는 거는 대부분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이제 급성 폐렴이나 폐렴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폐렴은 진단 자금이 없게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자,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심장 질환이 과거에는 네, 3위에서 쭉 해서 2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조금 떨어져 있는 추세다. 제가 왜 이 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를 할 때 고객님이 보험료가 너무나 한정적이야.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암은 당연히 높은 비중이니까 사망 원인이 높은 비중이니까 높게 한다고 할지라도 심혈관 질환과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럴 때는 당연히 3위인 뇌혈관 질환을 조금 더 낮춰주는 게 그래서 보험료를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보험을 설계를 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떤 진단 자금을 줄여야 될 때는 이 순위별로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암 발생률이 과거 1999년 대비해서 2019년을 기준했을 때는 2.5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암 관련된 부분이 통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계청에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발생률, 그다음에 뭐 재발률,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1년 정도 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입니다. 자, 암 발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다라는 부분이 좀 참고할 사항이고요. 자,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표에 보시다시피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좀 중증 질환일 경우에 굉장히 심한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본인 부담금이 몇 %예요? 네,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대 1억이 나왔다 해도 본인 부담금은 네, 5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고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뭐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서 암 뭐 이렇게 내가 걸렸지만 별로 치료비 안 들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너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는 어떤 암 관련 치료 환자분들이 나오셔서 치료비 암에 걸렸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었다,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동영상이.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치료비만 말씀하신 거죠. 그죠? 치료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암 치료비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가 그렇게 싸게 치료할 수 있는 암에 걸린다면, 네, 그게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그렇죠?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분처럼 그렇게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에 걸릴지, 더 많은 치료비가 드는 그런 암에 걸릴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정말 좋은 제도죠. 나라에서 정말 중증 질환, 돈 많이 들어가는 어떤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낮춰줬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 보험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고객님과의 어떤 대응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자, 암 치료 비용은 각 암의 종류별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암의 종류별로 다르다. 근데 내가 간암에 걸렸지,
혈액암에 걸릴지, 그죠? 백혈병에 걸릴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예요? 리스크,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에 대해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인가 최대치가 이런 부분도 항상 우리가 고객님에게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 주면 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암에 대한 부분에 2,975만 원. 그러면 치료비는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암 걸렸을 때, 암의 발병이 됐을 때 우리가 치료비만 듭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 써야죠.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계속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사업을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소득 보상 해줍니까? 누가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반드시 의료 비용이 아닌 비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비용이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객님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고액 치료비는 이렇게 많이 들고요. 또 휴직, 또 실직할 수도 있다. 왜? 암 치료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휴가를 썼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따른 어떤 생활비 측면, 소득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증 질환 같은 경우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워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피부가 눌린 상태에서 2시간만 지나면 피부 괴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피부 괴사가 안 일어나요? 계속 앉아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혈관 질환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부 괴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거죠. 누가 해줍니까? 가족들이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힘들죠. 그래서 간병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 때 어떤 그 큰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그렇죠. 내가 심각한 상태가 될지 그냥 가벼운 초기 상태가 될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암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해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카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물론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 3억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좀 인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직에 갈 확률이 84% 그리고 재취업을 다시 하고 싶어도 실패할 확률이 70%입니다. 이게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8년 자료에 이렇게 국가암정 퍼센트에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는 60% 그리고 미복귀율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복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그런 뭐예요? 어마어마한 소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암은 또 중증 질환 뭐다? 치료비만 아니라 그렇죠. 소득에 비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특히나 실직이나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돼서 소득 보상의 개념도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암 생존자가 일터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 그렇죠? 건강 유지, 내가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업무 성과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암의 재발입니다, 재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위암에 걸렸다가 또 뭐 다른 이제 새로운 뭐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죠. 그건 온바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2차 암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좀 생존율이 좀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재발했을 때는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높지만 5년 뒤 재발률도 높다. 제가 아시는 분도 유방암이 이제 재발이 돼서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놓이게 돼 있는데 이게 재발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암에 걸리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발에 안 걸리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죠? 네.
자, 2차암. 자, 2차 말씀드린 게 2차암인데, 자, 온바람에 걸려서 2차로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살짝 고객님에게 비용이 꼭 온바람을 통해서 치료가 끝났다 해서 내가 치료비용이 드는 게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2차 암에 걸렸을 때도 또 치료비용이 또 들 수 있다. 에? 무슨 말이 되시죠? 단순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해결하면 정말 좋겠지만, 만일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대비하는 게 보험 설계입니다. 위험 설계예요. 위험 관리 설계.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새로운 치료 특약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왜? 암도 이렇게 뭐 여러 종류의 암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의료기술이 발달이 돼가고 있잖아요. 발달되는데 이게 새로운 치료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투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카티 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 정도 뭐 들어간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상 실험 중이고 지금 외국에 현재 그 T세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싸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땡땡사에서 이런 치료 특약도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치료 특약이 나오면 이 치료 특약이 왜 나오는지, 그죠? 이런 치료 특약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지, 그죠? 치료 특약이 나오는데 나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핵심을 정리해 보면 암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암 진단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단순히 의료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죠? 실직에 대한, 그죠? 사업 좀 축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또 2차 암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이런 모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2천만 원 정도로 부족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추가 계약이라든가 새로운 계약들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